네, 지금 우리가 3단원 반응 속도와 촉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첫 번째 중단원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는 이 1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단원과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3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30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 한번 빈칸 채워보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반응 속도를 크게 빠른 반응, 느린 반응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직관적으로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평균 반응 속도 그리고 순간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반응물의 농도라고 한다면 이때 이 농도가 점점 감소하는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요 A부터 B 지점에 해당하는 이 평균 기울기가 바로 평균 반응 속도가 되겠죠. 이게 평균 반응 속도. 자, 그리고 순간 반응 속도는 만약에 A 지점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게 순간 반응 속도. 자, 그리고 초기 반응 속도는 이 t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초기 반응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식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만약에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응물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V가 바로 반응 속도가 되겠고 K 곱하기 A의 몰농도의 차수는 여기 M, 그 다음에 B의 몰농도 차수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K라는 거는 반응 속도 상수. 자, 그리고 M과 N은 반응 차수였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얼만큼 변했을 때 그때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인지를 이 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M과 N을 합한 숫자, 그게 바로 반응의 총 차수가 됐었죠. 그리고 이 차수라는 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결정이 되는 값이었어요. 이게 뭐 개수가 지금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반응물의 농도하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차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1차 반응일 때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였는데 자, 반감기라는 거는 뭐냐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얘를 기호로는 T 서브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반감기가 일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반응은 1차 반응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반응 속도와 관련해서 이 활성화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정의가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했고 기호로는 EA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활성화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불안정한 상태. 자,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반응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로 축은 에너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 요렇게 진행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로 요거죠, 요거. 요게 활성화 에너지고 자,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의 꼭대기에 있는 상태가 바로 활성화 상태죠.
그리고 활성화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화합물을 활성화물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131쪽 1번입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는 다양하다. 동그라미 기억.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 변화를 바로 알 수 있는 반응. 이게 바로 이제 빠른 반응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반응도 있다. 이것이 바로 느린 반응이겠죠. 자,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골라보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기억. 마그네슘이 연소한다. 자, 이 연소 반응은 빠른 반응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이 생성된다. 이거는 느린 반응이죠. 그리고 철로에 녹이 쓴다. 이거는 느린 반응이죠. 그리고 폭약이 폭발한다. 빠른 반응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기억과 리을이 되겠고,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표는 묽은 염성과 마그네슘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를 10초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수소기체의 발생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과 30초에서 4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시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장 빠른 구간, 그 다음에 3, 4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 두 번째. 자, 먼저 첫 번째부터 구해봅시다. 지금 데이터가 반응 시간하고 수소기체 부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기체 부피가 점점 누적돼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의미 있게 바꾸려면 각각의 구간마다 0초에서 10초, 10초에서 20초, 30초에서 40초 각각의 구간마다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 변화량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량을 가지고 속도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초에서 10초 사이에는 52ml가 증가했고 10초에서 20초 사이는 43ml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20초에서 30초 사이는 25, 그리고 30초에서 40초 사이는 15가 증가했네요. 40초에서 50초 사이는 10ml가 증가했고, 50초에서 60초 사이는 5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완결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지금 전부 다 10초씩 끊겨 있거든요. 각각의 구간이. 그러면은 가장 빠른 구간은 변화량이 제일 큰 구간이 0초에서 10초 사이가 되겠죠. 이거는 굳이 우리가 숫자로 이제 판단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앞에 있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3, 4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요 15ml라는 게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15ml 얘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10초로 나눠주면 1.5ml/s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4번. A에서 B로 가는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85kJ이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35kJ이다.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이미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델타 H라는 거는 EA-EA 프라임. 그래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EA로 표현하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EA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이거를 물론 공식을 외우면은 바로 대입하면 되지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85예요. 그러면 자, 요만큼 증가하는데 요게 이제 85kJ인 거고, 그 다음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135래요. 그러면은 자, 역반응은
요게 되겠죠, 요게 135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반응 엔탈피라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거죠, 요게 델타 H죠. 그래서 이 델타 H라는 거를 구하려면 135에서 85를 빼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값에 해당하는 숫자고, 사실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이 높이 차이를 보게 되면, 에너지 차이를 보게 되면 반응물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발열 반응인 거죠.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델타 H는 85 마이너스 135 그래서 마이너스 50kJ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공식에 대입을 해도 이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이 그래프로 따져봐도 이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50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2쪽으로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일정한 온도에서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이 반응에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하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반응 속도식을 구하고,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고, 그리고 A와 B의 초기 농도가 각각 0.2몰라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반응 속도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본 구조가 있죠. 이 반응 속도식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m과 n이 각각 얼마인지를 찾아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과 2번 실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A의 농도가 일정할 때 B는 2배가 됐어요. 그때 반응 속도는 4배가 됐네요. 아, 그래서 B에 대해서는 2차 반응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A의 농도가 지금 2배가 됐어요. B의 농도는 일정하죠. 그랬을 때 반응 속도가 지금 2배가 됐어요. 아, 그러면 A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구나 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M은 1, N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식 V는 K, A 몰농도의 1승, B 몰농도 2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해보면 이 실험 1, 2, 3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실험 1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V에는 0.12 몰라 퍼 세크, 그 다음에 K, 그리고 A는 0.10 몰라, 그리고 B는 0.10 몰라 제곱이죠. 그래서 K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을 시키면 이게 0.001 몰라 세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0.12 몰라 퍼 세크. 그래서 결국에는 120이 되겠네요. 120 마이너스 몰라의 마이너스 2승 세크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A와 B의 초기 농도가 각각 0.2 몰라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요 실험 1에서 지금 보면 A에 대해서는 지금 1차고 B에 대해서는 2차인데 각각 A도 2배가 됐고 B의 몰농도도 2배가 된 상태에서 반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2배인 상태에서 지금 1차이고 얘는 2배인 상태에서 2차이기 때문에 얘는 반응 속도를 2배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B에 대해서는 2차이기 때문에 얘는 4배를 증가시키게 만들겠죠. 그래서 총 8배, 8배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농도의 증가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8배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실험 1에서 0.12 몰라 퍼 세크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0.12 곱하기 8 하면 0.96 몰라 퍼 세크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 이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